지금 찌르르 Don't close your eyes cause you just might miss it. Get off your phone, just start living. Don't waste your time cause the clock is ticking. Get out the door and live. 안녕하세요. 힐링키친 이스타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아기가 스무디가 먹고 싶다가 이제 스무디를 마시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한 카카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고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의 고민을 보며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중 파가노 요법, 알칼리성 음식을 70에서 80% 먹고 현미와 같은 산성 음식을 20에서 30% 먹는 식단을 유지했는데 살이 무척 빠져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긍정 땡땡님이 과일식을 하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너무 많이 빠지네요. 살 좀 다시 찌우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땡땡님도 저도 식이요법과 함께 코로나를 앓으면서 겨우 찌어났던 살이 빠져서 앞에 사자를 다시 달았습니다. 피프 땡땡님도 근데 살 빠지는 건 싫은데 휴식해야 건선이 더 좋으니까 딜레마입니다. 운동으로만 건선을 없애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심땡님도 저도 키가 크진 않지만 159cm에 49kg에다가 파가노 하면서 39까지 살이 빠져서 힘들었어요. 계속 운동하고 식이 조절해서 42kg에서 위아래로 500g 정도예요.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인가 소식해서인가 실험해봤어요. 운동을 줄이고 음식을 많이 먹고 가끔 소화가 안 되네 할 정도로 먹어봤는데 3개월 정도. 결과는 몸무게가 그대라는 거죠. 피부는 더 안 좋아지고요. 몸무게 신경 덜 쓰고 계속 건강한 방향으로 쭉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얼굴살 너무 많이 빠지고 예전 옷들이 너무 커서 못 입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저를 못 알아보고 알아본 후에는 울컥해 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여서 하루에 몇 번씩 저울에 올라가는데 제 자신을 왜 모든 거 내려놔야겠어요. 이만한 게 다행이야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최땡땡님은 살이 자꾸 빠지니까 사람이 왜소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땡땡 아빠님은 제가 파가노하고 원래 체중 83kg에서 65kg까지 100일 안에 빠지더라고요. 100일간 생선 위에 고기도 안 먹고 있는데 살이 무지 빠지더라고요. 정말 고구마, 현미밥 많이 먹어도 안 찌더라고요. 혹시 암이 아닌가 해서 종합병원도 3번이나 가보았습니다. 클릭땡땡님, 전 사실 파가노에도 살이 올라서 오히려 고구마도 조절하면서 먹거든요. 사람마다 정말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빼고는 이렇게 모두 다들 경험하시는 게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는데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정말 원하고 건강하게 살 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엄청 희소식이죠. 하지만 오늘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의 경우에도 파가노 요법을 제대로 한 지 한 달 안에 살이 무척이나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 특히 의사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 라고 협박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살 빠진 것은 파가노 요법을 하는 예전만큼 살이 빠져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배도 많이 나오고 살이 쪄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빠져있는 살을 찌기 위한 방법인데요. 먼저 우리 몸 중에서 사람의 몸무게를 구성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크게 5가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근육으로 정상인의 50%를 차지한다. 뼈는 무게의 18%, 그리고 손, 발톱을 포함한
피부와 혈액의 무게가 각각 8%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지방, 지방은 대개 남성은 15%, 여성은 20에서 25%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살이 빠졌어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체중의 감소가 있을까요? 나는 과일과 채소만을 먹는 완전한 생식으로 불과 1주 안에 20kg을 감량한 사람도 봤다.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격한 체중 변화는 항상 수분의 감소나 증가가 원인이다. 그러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어떤 식단에서도 하루 500g의 지방조차 뺄 수가 없다. 체중 감소를 근육 감소로 착각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주 동안 몇 달 안에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먹었는데 근육까지 줄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 주변에 많은 지방과 근육 안에 있는 지방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독소를 희석시키기 위해 우리 몸에서 유지했던 수분도 빠져나간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퉁불퉁한 근육 속에도 많은 수분이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도한 지방과 수분을 근육의 일부로 착각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후 1에서 2주일 만에 자신의 모든 근육을 잃었다고 불평한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산 음식, 죽은 음식 더글러스 그라운 선생님이 지으신 책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운동선수의 체중 증가를 연구한 논문에서 한 문장 가져왔습니다. 대상은 운동선수였지만 같은 사람에게 다 똑같은 원리겠죠? 체중을 늘리려는 운동선수는 체중을 지방이 아닌 근육량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근육량은 음식 섭취의 적절한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만 증가합니다. 어떤 음식, 비타민, 약물 또는 호르몬도 근육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하지만 살을 찌고 싶은 분들도 당연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말하는 것, 남들의 시선,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맞추기 위해 내가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칭찬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소리에는 그냥 넘길 수 있어야 되죠. 내 몸과 컨디션을 느끼는 상태가 먼저입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체중은 각자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목숨 걸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언제, 어떻게, 누구와 먹을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선택하는 습관,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꼭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지 않는 것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멍하니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독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운동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음식을 골라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밥을 먹더라도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죠. 운동은요, 일주일에 평일 2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몸풀기와 정리 운동을 포함한 근력 운동은 끝이고요. 일주일에 평일 3회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빨리 걷기나 런데이로 달리기, 핏대로 7분 집중 2, 3회, 수영, 등산 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쉽게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툴을 알려드릴게요. 몸의 건강한 상태를 알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간단하게 체성분 검사로 체중, 체지방, 근육량, 골다공증 검사, 혈액 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체력 상태를 알려면 전국에 있는 체력 인증 센터를 예약해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무료로 체력도 측정하고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고 또 도와줄 PT 선생님을 찾아봅니다. 줌 미팅으로 운동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원하는 것에 살짝 발을 담궈보는 거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고, 개인의 뭔가 상황에 맞게 처음에 지도를 받을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PT 선생님이 식단에 단백질 파우더, 닭가슴살, 달걀, 흰자 등 이런 거를 주로 먹어야 한다고 그러면 치료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운동은요, 나이가 젊거나 할머니거나 할아버지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TV에서 근육이 튼튼한 할아버지들은 가끔씩 보지만 할머니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영화나 광고나 SNS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근력 운동하신 루트 베이더 긴스버그 할머니, 그리고 93세 때에도 수영대회에 나오셨던 아미노 토시코, 75세의 근육이 있는 예쁜 할머니 존 맥도널드 등등이 계신데요. 저도 이런 분들의 뒤를 이어서 근육 있는, 열정이 있는 여자로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이다다 이두디 지그지그 찌르르 What's that about? What to do?